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오늘 1월 25일 오전 9시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 현재 6,800원 선, 양봉 조금, 보합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이제 댓글로 조선업에 대해서 뭐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 차트 분석이야 차트 분석인데 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좀 언급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조선업이라는 게 일단 6년간의 적자 기조가 된다는 건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년간의 적자 기조를 떠나서라도 자, 배를 우리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메모장을 좀 불러왔습니다. 자, 배를 건조한다. 배를 건조하는 회사인데 배를 만들면 보통 얼마가 걸린다? 2에서 3년이 걸리고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든다고 치면 이게 배예요. 파란색이 배인데, 자, 이거 다시 그려드릴게요. 제가 좀 이쁘게. 배를 만든다고 치면 우리가 이만큼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배를 건조를 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2에서 30% 정도 되겠죠. 근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 배를 건조하는데 100억이 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10%,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10억이면 이 배를 만드는데 10억 정도 들었다는 거죠. 근데 10억에다가 우리 만약에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00억짜리 배를 만드는데 계약금 10억을 받았다. 근데 내가 용적률, 그러니까 배를 한 2, 30% 정도는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30% 만드는데 10억만 들까요? 이건 10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A라는 회사에서 자기 자본을 더 투입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배에도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기술력이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주처에서 이거 제가 다음에 배 계산할 때 돈 일괄해서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 좀 달아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배를 건조하던 배를 다시 뜯어서 이만큼 자율주행을 넣고 다시 넣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넣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넣는 돈과 재조립하는 과정까지 돈이 더 들겠죠.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물론 이 알파 값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익분기점이나 이익률 같은 거 따져가지고 분명히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 이 배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돈을 바로 주지 않고 1년간에 제가 운항 좀 해보고 괜찮은지 AS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쭉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라고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아직은 10억만 받은 상태에서 이 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90억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되는데 이 90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금도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2019년도 그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드릴십 수주 실적이 있는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해지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재고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 팔지 못한 드릴선이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이것만 해도 아마 최소 몇 천억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영업 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재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작년 이제 4분기 20년 4분기 매출액을 1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한 656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1월 들어서 뭐 컨테이너선이나 VLCC라던가 벌크선 등의 성과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해상 물동량이 조금 더 회복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안 좋은 조건에 배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현지에서 재직하고 있는 그 재직자들에게 확인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조선업이 담고 있는 위기감이라는 게 이런 안 좋은 계약 이행에서부터 시작된 것들도 많아요. 물론 조선업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 실패랄까요? 이게 잘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유출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로? 중국 쪽으로. 그래서 최근 한 5, 6년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거고, 근데 다시금 좀 좋은 전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술 유출이 됐던 중국에서 배를 만들다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배가 바다에서 멈췄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멈춘 상태로 거대한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뭐 다른 배가 인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선박왕들이 다시금 우리나라 배를 찾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제조업이라는 게 생산 단가가 싸야 완성품도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점하다 보니까 비슷한 품질이라면 당연히 그걸 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는 아예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주 자체를 중국 쪽에 좀 많이 뺏겼었던 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가성비 좋은 배달하고 그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저렴하다기보다는 납득할 만한 가격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는 배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방위산업체에서 배를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방위산업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대우조선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이런 전투함,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뭐 해외 것들은 사실 수주하기가 어려운 게 해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보안성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를 받긴 어려워. 이건 뭐 거의 다 그냥 국내에 있는 해군 함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관건은 해양 플랜트에서 떨어지는 배들을 얼마나 잘 나눠 먹기를 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해당 산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처해 있다. 그리고 일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주가가 조금 좋네요. 사실 그 금요일 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근데 오늘 조금 장 초반에는 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금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0.89% 정도 상승이 돼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아마 좀 더 올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대우조선 1.82%. 왜냐면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그 기관이나 외인이 좀 더 들어와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좀 들어오는 게 없고 삼성중공업도 뭐 딱히 들어오는 건 없네요. 어쨌든 그 삼성중공업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사라고. 근데 뭐 이거를 꼭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내시고 들고 계시라는 뜻이 아니라 물려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려 있는 말이라는 게 좀 속된 표현이잖아요. 뭐 투자 주주이긴 한데 수익주이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8,000원, 8,500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포인트가 좀 컸어요. 그 31선 이탈을 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면서 횡보를 그려주긴 하는 게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지지선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워낙 탄탄해요. 이거를 지지해준다는 게 정말 다행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빠지면
사실 이만큼 걸릴지 이만큼 걸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고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드리는 게 사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이 회사에 어떤 큰 악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 생각엔 이 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줘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퍼나 이런 것들 사실 별로 분석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거. 왜냐하면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 기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라는 큰 글로벌 기업이 뭐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중공업에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임원분들이 잘 해줘야 될 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는 만큼 책임을 지는 거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건 확실해요. 내가 하루라도 회사를 일찍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지금 임원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영업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 충분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뭐 삼성중공업 중립이라고 뭐 목표 주가를 6,0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가 지금 6,800원인데 그럼 더 떨어질 거란 이야기죠. 뭐 이분 말대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일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6,000원 선. 자, 6,000원 선이면 이 정도죠. 제가 말했던 선 정도 되겠네요. 제일 많이 빠지면 이 정도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만큼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이 지지선을 잘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과 수주 공시나 조선업이나 이쪽으로 어떤 뭐 호재가 하나 들어오면 저는 상승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6,000원까지 빠질 거라는 의견을 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 어차피 그건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6,700원 선을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6,750원 선을 이탈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이 지지선을 좀 깔끔하게 지켜주는 게 최근 주가 뭐 캔들들을 봐도 그렇고 이 정도 지지선은 충분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일단은 조선업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일단 뭐 조선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배 계약 내용이나 그리고 좀 불리한 면들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사업 내용이 담고 있는 어떤 악재 같은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이 좀 빨리빨리 해소가 돼서 우리 주주분들이 좀 싱긋싱긋 웃는 일이 빨리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함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보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